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의학계열 지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강의에서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구분 지어서 강의를 올려드렸고 분석을 했어요.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의대를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그냥 의대만 원서를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는 경우들은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이 수능체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감이 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능이 좀 더 쉬워질 가능성, 혹시라도 수능 날짜가 미뤄질 가능성에 대한 것도 또 있어요. 걱정이. 왜냐하면 수능 날짜가 미뤄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이 쉬워지느냐 안 쉬워지느냐가 아니라 수능 날짜가 만약에 일주일 정도라도 미뤄지게 되어지면 전반적인 수능에 학생들의 컨디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체제의 충족과 연결이 되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 비해서 불리하다라는 여론이 많아짐에 따라서 결국 수능이 쉬워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제 6월 평가원 시험을 봤었을 때 국어 영역의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들, 그게 결국은 우리가 올해 수능이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9월 평가원에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물론 6월과 9월에 수능 시험이 쉬웠다고 해서 평가원 시험이 반드시 수능 시험이 그대로 가리라는 것은 뭐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평상시 6월과 9월의 시험이 좀 쉽다가도 수능에 가서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는 수능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워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들에 비해서 학업적으로 불리하다라는 여론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부 3학년 1학기에 출석이나 봉사활동 또는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수능도 거기에 따라서 쉬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수능이 쉬워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냐면, 수능이 쉬워지게 되어지면 문제는 뭐냐면 수능의 미충족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이 어렵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하나를 틀려도 2등급이 되어지는 사태가 아니라, 수능이 어려워지게 되어지면 점수 간의 변별력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등급 간의 점수 간격이 벌어지겠죠. 근데 수능이 쉬워지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만 틀려도 2등급이 되어지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수능이 쉬워진다는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수능을 준비하는 부담은 줄어들 수 있는데, 등급이 활용이 되어지는 수시 전형에서는 결과적으로 하나만 틀려도 2등급이 되거나 2등급이 3등급이 되어지는 현상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수능이 쉬워지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재수생에 비해서 재학생들의 비율이 좀 높아요. 조금 더. 보통 일반적으로 재수생들이 수능을 보는 학생이 전년도에 28%였는데 올해는 아마도 재수생의 숫자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수능에 참여하는. 그런데 재수생들이 수능을 시험 보는 학생들 중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28%인데 실제 1등급과 2등급에서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은 몇 퍼센트? 70%죠, 무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에서 재수생들이 아주 강세라는 거예요. 수능에서 재수생들이 강세다. 그런데 수능이 좀 쉬워지게 되어졌을 때는 재학생들의 비율이 다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이 어려웠었을 때 1등급에서 2등급에서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70%라면 수능이 다소 쉬워지게 되어지면 재수생의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 69%, 68%야. 재수생의 비율이 다소 준다 하더라도 급격히 줄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수능은 재수생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고, 그럼 다시 뒤집어서 똑같은 얘기를 해보면 의대, 치대, 한의대 입시는 누구에게 유리하다? 결국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 높은 재수생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들, 서울대 일반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연세대라든가 고려대학교에서 수능 체제가 없는 계열적합상과 같은 전형, 또는 한양대나 성균관대와 같이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에서는 재수생들에 비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유리할 상황이겠죠. 더군다나
정시에서 선발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정시는 재수생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수시는 점차적으로 재학생에게 유리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특히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처럼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전형에서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1등급과 2등급의 재수생의 비율이 70%야. 그러니까 결국은 의대, 치대, 한의대에서는 재수생보다 재학생들의 수능 체제 충족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들이 우리가 달라지는 입시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의대를 원서를 쓰면서 치대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치대를 쓰면서 한의대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의대를 쓰면서 의대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원서 지원을 어떻게 하게 되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서 지원의 패턴 구조는, 말씀드린 그 의대를 6개를 다 의대를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뭐 많지 않다고 해야 되나? 쓰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성취도가 매우 높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영재고등학교 학생이거나 또는 과학고 학생이거나 일반고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업적 성취도와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분들은 대부분 의대 쪽으로 원서를 쓰고, 대신 의대를 쓰면서도 어떻게 써요?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를 원서를 쓰거나, 수능 최저가 반영되는 경우와 수능 최저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쓰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의대만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의대만 원서를 써도 원서 지원은 매우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이런 공과 계열과 의대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 그러면 의치 한의대를 쓰시는 경우하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일반 공과대학을 쓰는 경우는 가장 큰 차이는 결국은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 두 개의 내신 차이는 없어요. 연세대학교, 서강대, 성균관대학교 쓰는 학생들이 내신은 뭐 얘네들이 만약에 내신이 1.5고 의대 쓰는 학생들이 1.1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으로 우리가 자연계열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1.23 정도의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한양대 학생부 교과 쓰는 학생들이 충분히 의치대를 쓸 수 있어. 뭐만 된다면? 수능 최저만 된다면. 결국은 의대, 치대, 한의대 입시의 가장 핵심은 결국은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만 원서를 써도 원서 지원이 매우 복잡해요. 그쵸? 의대를 6개를 어디를 쓰게 되어질지, 그걸 수능 체저가 있는 거로만 다 쓸지, 수능 체저가 없는 거를 쓰게 되어질지, 또 학생부 교과를 쓸지, 학생부 종합으로 쓸지, 또는 지역균형으로 쓸지, 논술 전형으로 쓸지 라고 생각하면 의대만으로도 매우 복잡한데, 거기에다가 의대를 쓰면서 한의대를 원서를 같이 쓰거나, 또는 치대를 원서를 같이 쓰거나, 또는 서울대, 연고대를 같이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원서 지원의 폭이 방대해지는 거죠. 방대해질 뿐만 아니라 매우 복잡해지고, 어떤 구간을 상향으로 뛸 건지, 어떤 구간을 안정 지원할 건지, 어디를 예를 들어서 목표 대학으로 설정한 것에 대한 것이 되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원서 지원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대의 입시 지원의 원서 지원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매우 복잡하고, 또 한편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재미도 있어요. 연구할 가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의치대를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약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내가 의대를 가고 싶어, 치대를 가고 싶어, 한의대를 가고 싶어.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원서를 쓰는 거는 9월이야. 근데 수능은 언제 봐? 12월 달에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9월에 우리가 원서를 쓰는 시점에서 가장 큰 변수는 재수생이거든요. 재수생, 전년도에 재수생이 13만 3천 명 정도 되어졌는데, 실제 9월에 들어오는 재수생의 숫자가 약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재수생의 강력한 재수생의 힘, 또는 실제 수능과 같은 시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든 재수생이든 간에
우리가 9월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실제 수능에서 본인이 맞는 점수와 다른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 왜? 재수생의 숫자가 전체가 13만 3천 명인데 9월에 참여하는 학생의 숫자가 약 60%, 그 다음에 6월에 참여하는 학생이 약 50% 정도의 학생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시험의 과정들을 진행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 스스로도 진지하게 시험다운 시험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가장 큰 경쟁자인 재수생을 만나보지 못했다니까. 의치 한의대를 원서를 쓰려고 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경쟁자는 고3이 아니야. 누가 경쟁자야? 재수생이 경쟁자인 거예요. 왜 재수생이 경쟁자죠? 의치 한의대를 원서를 쓰려고 하는 학생들의 가장 핵심은 수능 최저 충족 여부라니까. 근데 수능 최저에서 가장 중요한 1등급에 2등급을 차지하는 애들이 누구야? 재수생이니까. 근데 재수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실제 재수생들도 시험다운 시험을 제대로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의 경쟁을 제대로 치러보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원서를 쓰는 이 과정이 사실 되게 어려운 과정인 거죠. 왜? 9월에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9월에 시험을 본 점수를 가지고서 수능에 대한 결과를 예측해서 원서를 써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건 객관적 예측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는 희망을 가지고 원서를 쓰죠. 나는 열심히 하니까, 우리 애는 열심히 하니까 실제 수능에 가면 좋은 점수가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예측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대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수능 최저를 충족 가능성 또는 수능 최저를 충족을 못했을 때, 수능 최저를 4개 영역 등급 합 5를 맞았을 때, 또는 4개 영역 합 5가 아니라 4개 영역 합 6을 맞았을 때, 3개 영역 합 5를 맞았을 때, 3개 영역 합 6을 알았을 때, 이처럼 하나의 구간에다 원서 지원을 다 몰아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그 점이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매우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과 전형적 합성을 판단하셔야 돼요. 자, 아시는 것처럼 의대의 전형은 매우 복잡해. 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의예과인데,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요것만 봐도 사실은 지원대학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학들이 있어.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학이 있어. 학생부 종합전형이면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이 있어. 자, 그러면 나는 학생부 종합에 맞아? 학생부 교과에 맞아? 자,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야. 자, 그럼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에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서 무조건 교과로만 되는 건 아니지. 왜? 교과의 장점이 뚜렷하진 않아.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좀 더 적합한 구간은 어딜까를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구간 설정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과학거나 영재거나 자사거나 특목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있어. 자, 그럼 나는 학생부 교과가 맞을까? 종합이 맞을까? 자, 내신 성적이 강점이 없다? 그럼 학생부 종합이 맞겠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내가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는 구간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 학교의 고등학교 유형에 적합한 대학은 과연 어디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의치한의대 원서 쓰게 되어질 때 첫 번째 포인트,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 또 수능 체제를 얼마큼 충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먼저 결정해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뭘 생각해야 된다?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과 전형의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셔서 원서 지원의 계획을 짜셔야 돼요. 세 번째는 대학별, 전형별 학생 선발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대학의 유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느 대학의 전형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면접형이 있어? 또 연세대학교 예를 들어 보니까 학업 우수형이 있어, 활동 우수형이 있어. 그쵸? 그러면 이 전형의 특징의 차이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는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있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 있었을 때의 차이점이 있을 거고,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과 중앙대학교 탐구형의 차이가 있을 거고, 학생부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의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이런 전형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
학교 나의 출신 유형과 적합한 대학이 어디인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셔야 되고, 네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해요. 교과, 비교과, 수능 최저, 그 다음에 학교 프로파일에 대한 부분에 전반적인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대학 입시는 전체적으로 어디를 가고 있냐면 사실은 서류평가에 대한 브라인드 서류평가, 브라인드 면접,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었던 것처럼 고교의 서열의 완화라든가 사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폐지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누렸었던 특혜, 만약에 내가 과학고나 영재고나 사사고였었을 때 우리의 선배들이 이 정도 성적이면 이 정도 대학을 갔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흔들리는 거고, 내가 일반고였었을 때 우리 선배들은 내신 성적으로 요거밖에 못 갔었다라고 하면 그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생각했었던 대학의 기준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입시에서는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올해 입시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땐 결국 수능이에요. 수능. 왜 수능이냐면 의대, 치대, 한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원하는 100명 중에서 수능 최저와 관계가 없는 학생들은 한 5%? 10%? 나머지 모든 학생들은 수능 최저와 대부분 연관성이 있을 거예요. 그쵸? 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으로만 싹 원서를 쓰는 경우, 또는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를 쓰지만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를 같이 써야 하는 경우,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로 원서를 쓰지만 수능 최저를 생각해야 되는 경우 라고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 최저와 관련성을 맺고 있다라고 나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건 수시 전형은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의대, 치대, 한의대는 아니야. 왜 아니야?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능 최저의 1등급과 2등급의 충족 비율이 재수생이 70%라니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의대를 가려면 결국 넘어야 되는 산이 첫 번째가 결국 뭐야? 수능 최저인데 그 산을 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재수생이신 분들이 있다고 보면 재수생이 수시에 불리해 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거는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야. 의대, 치대, 한의대는 재수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점을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 단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만약에 수능 최저를 내가 충족하게 되어진다면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난 다음에는 재수생들보다 고3이 유리한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학생들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큰 변수는 결국은 수능인 거예요. 수능 최저를 지원하는 기관이 기회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우리가 의대의 원서 지원에서도 첫 번째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 있어요. 그렇죠? 또 치대에서도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나 연세대학교 면접형, 연세대학교 활동수형,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나 또는 한의대에서도 수능 최저를 요구하지 않는 경희대학교 대전대 해와 그 다음에 동의대학교 학교생활 흡수자 전형, 우석대 종합지역인재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은 변수가 발생이 되어질 요소가 별로 없죠. 그리고 올해처럼 이렇게 수능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다 보면 학생들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올해 입시의 핵심은 수능이야. 수능. 그러면 수능이 쉽냐 어렵냐, 또 수능 날짜가 혹시라도 변경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고,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합격생들의 내신 편차폭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어느 대학교의 전년도에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1.2라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만약에 올해 물수능이야. 수능이 쉬웠어. 물수능 우리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물수능이 되어지면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는 특히 의치 한의대는. 그렇게 되어지면 합격생들의 내신 편차폭이 어떻게 돼? 벌어질 가능성이 더 높겠죠. 전년도에는 1.2였는데 올해는 1.5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을 드리면 대학에서 발표하는 교과 성적이 있어요. 자, 우리 학교의 70% 평균 컷은 1.2입니다.
자, 그럼 1.2가 평균이라고 하면 1.4나 1.5는 떨어졌을까? 아니죠. 1.2라고 얘기하더라도 실제 붙은 학생은 1.4나 1.5가 붙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2라고 얘기하더라도 1.2라 하더라도 1.12나 1.15의 성적을 맞은 학생들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 대학 입시 결과들을 조사를 해보거나 학생들이 면접을 하거나 나중에 정시 컨설팅을 하면서 수시 원서를 썼는지 조사를 해보면 실제 대학에서 발표하는 내용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발표하는 내용 있죠. 특히 교과 평균 성적, 그걸 그대로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대학들 자체 기준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실제 그 기준에 맞춰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간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같이 고려한 상태에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고, 물리수능이 되어지면 수능의 최저 미충족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수능이 쉬운데 왜 충족 비율이 낮아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이해를 해봅시다. 수능이 쉬워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만점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능이 쉬워진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만점을 맞거나 1등급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1등급의 비율이 4%라고 하면 수능이 쉬워지게 되어지면 1등급의 비율이 4%가 아니라 6%가 될 수도 있고 7%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1등급과 2등급 간의 점수 간격이 매우 좁아지게 되거든요. 수능이 어려우면 만점을 맞기가 어렵고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간격이 벌어져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쉬운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이 쉽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적은 시간으로도 수능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수능이 쉬워지게 되어지면은 수능의 미충족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수능의 미충족 가능성의 대상은 고3보다는 재수생보다는 고3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결국은 교과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보다 낮은 성적이라 하더라도 수능 체제를 충족하게 되어지면 합격할 가능성의 여지가 발생되어진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재수생이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올해 입시의 의치 한의대 입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 전형은 재수생보다 재학생들에게 유리하거든요. 당연히 유리해요. 왜 유리해? 특히 하나가 정시에서의 선발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어지면 재수생들에게는 정시가 있다면 재학생들에게는 수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대, 치대, 한의대는 아니야. 의대, 치대, 한의대는 재수생에게 유리한 판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왜? 수능 최저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능 체제를 충족했다면 재학생보다 유리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등급과 2등급에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능 체제를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특히 올해는 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의대 원서 지원이 매우 어렵다는 거죠. 불확실성의 존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려고 해봐. 수능 체제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서울대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 교과 성적, 비교과 활동, 학교 프로파일, 전년도 지원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대학 결정하면 돼 지금. 그럼 바뀔 일도 없어요. 그대로 원서를 쓰면 되고 그러면 대부분 합불이 결정이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의대는 알 수가 없어. 치대는 알 수가 없어. 왜? 수능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원서를 쓸 때 희망 중심한 원서를 나열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이렇게 일렬로 해서 횡으로 쓰시면 안 돼요. 절대로. 대부분 사선으로 원서를 써야 되겠죠. 적정 포인트를 정하고 난 다음에 상향 대학과 하향 대학을 같이 원서를 쓰게 되고 수능 체제도 충족했었을 때와 충족하지 못했었을 때 수능 체제를 최고로 충족했었을 때 체제를 충족했었을 때를 같이 고려하셔서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므로 상향,
적정 안정지원에 원서를 하거나 또는 의대와 치대를 같이 쓰거나 수능세제를 충족했었을 때와 충족하지 못했었을 때를 원서를 쓰거나 원서 지원 자체가 다변화되어지거나 다각화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의대, 치대, 한의대 원서 쓰시는 분들은 원서 지원이 매우 복잡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의대 원서 쓸 때 우리가 자소서를 만약에 써. 자, 아까도 제가 의대 자소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의대, 치대, 한의대 쓸 때 특히 의대의 자소서를 쓰게 되어질 때 학생들이 뭐를 많이 강조하냐면 전공 적합성과 학업 및 활동의 역량들을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의대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학생부를 보면 의대라고 적히지 않은 사람이 한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될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의대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치대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나 한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100명 중에 치과의사나 한의사라고 적혀있는 사람이 100명 중에 10명이나 될까 말까 해.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세제를 반영하는 학교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세제를 미반영한 학교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또 모집 단위의 폭과 대학의 폭이 크기 때문에 내가 상위권 학생들은 의대라고 못을 박으면 돼. 그럼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치대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폭이 좁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세제를 미반영한 학교가 결국은 3개 학교, 4개의 전형밖에 안 돼요. 대부분 학생부 교과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치대라고 못 박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못을 박을 수 있냐면 지방에서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면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같이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은 치과의사라고 못 박을 수 있어. 어디에 해당되시는 분들? 자, 대구 경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전라도나 충청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못을 박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인 경우에는 사실상 상위권 학생들이 치과의사라고 못 박기가 매우 어려워요. 왜? 치대를 쓰면서 의대를 쓸 수도 있거든, 또 고려가. 자, 그 다음에 한의대를 지금 보시게 되면 한의대는 치대보다 상황이 더 다르죠. 지금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지역인재 전형이 여기야. 논술은 딱 하나밖에 없어. 종합 전형은 여기 딱 4칸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의대는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치대하고 동일해요. 부산대, 삼지대, 동국대, 경주, 동의대, 세명대 또는 원광대처럼 대구 지역이나 경북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을 넘나들 수 있는 전형, 다시 말해서 6개 자체를 다 한의대를 쓸 수 있는 분들은 한의대라고 못 박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6개를 치대나 한의대라고 다 못 박을 수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한의대나 치과의사라고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는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이 대부분 다 드러나. 다 의사라고 적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의대에서 핵심은 뭐냐면 진정성과 노력의 과정을 보여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전공 적합성 보여줘봤자 별 차이도 안 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치대와 한의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진로 희망과 학업 및 활동 역량이 뚜렷하게 드러나야 돼요. 진로 희망.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죠. 내가 한의대나 치과의사의 전공 적합성. 나는 그런데 봤더니 고등학교 1, 2, 3학년에 다 의사라고 적혀져 있어. 근데 한의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거야. 한의대를 내가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꿈꿨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쵸? 왜? 난 고1, 2, 3이 다 의사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본인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목 내용 중에서 한의학과 관련이 되어진 한의사와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통해서 본인이 전공 적합성을 강조할 때 지금까지 노력의 과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후 한의대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진로 방향과 목표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가 포인트는 진정성과 노력의 과정에 포인트가 있다면 치대나 한의대의 특징은 진로 희망과 학업 및 활동의 역량을 보여주는 데 포인트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과연 위험 요소는 뭐냐?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원서 지원을 하게 되고 무엇을 보고 흔들리고 무엇을 보고 몰리냐. 이 부분은 결국은 뭐냐면 원서 지원의 위험 요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의대나 지대 한의대를 쓸 때 우리의 위험 요소 첫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에요. 첫 번째는 전년도보다 수능 최저가 낮아졌다. 전년도보다 수능 최저가 높아졌다. 수능 최저가 높다. 여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접근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수능 최저가 낮아졌어요. 단국대학교 천안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수능 최저가 낮아졌죠. 학생들이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몰리죠. 단국대 천안에 전년도에 10명을 뽑다가 15명을 뽑았어요. 몰릴까요? 안 몰릴까요? 자, 학생들의 모집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과의 모집 인원이 10명이었는데 15명으로 늘었어. 그러면 정시는 모집 인원이 늘면 반응이 나타나요. 학생들이 몰리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의치 한해되는 모집 인원이 느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위험 요소가 제거가 되어지지 않으면 쉽게 움직일 수 없어요. 그 바로 위험 요소가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꼭 고려할 점은 이 대학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접근 가능성,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이 되어졌는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올라갔는지 낮아졌는지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부분을 꼭 반드시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올해는 특히 의치 한의대 핵심이 뭐다? 수능 최저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년도 입시 결과. 자, 모든 분들은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의대, 치대, 한의대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부분 다 입시 결과 분석하죠. 근데 입시 결과를 분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뭐를 보게 되어지냐면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평균 성적, 경쟁률, 충원율 이걸 보겠죠. 그런데 의대 입시에서 핵심은 사실은 경쟁률과 충원율이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은 수능 최저의 충족 가능성과 교과 평균 성적이거든요. 근데 이 교과 평균 성적이라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대학에도 전화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아주대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자, 아주대학교 여기 보니까 교과 성적이 2.2등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2.3등급인데 지원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대학은 다 이렇게 얘기해줘. 된다, 될 수도 있다, 한 번 해봐라, 된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일 뿐이지 그걸 꼭 참고 삼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 입시 결과보다 1.5라고 얘기했는데 실제 1.678에서도 붙을 수도 있는 거고 1.5라고 되어져 있지만 1.23이 되어진 성적에서도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에서 발표한 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나 지원하신 분들이 움직이는 건 이걸 보고 움직이는 거죠.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 어느 학교를 봤더니 1.5야. 그러면 다른 학교가 1.2야. 그러면 1.5인 교과 평균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셨죠?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전년도 입시 결과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꼭 알아둡시다. 2020년도에는 1.5였고 2019년도에 1.2였어. 자, 1.2였다가 1.5로 내신 성적이 낮아진 거죠. 그럼 다시 올해는 어떻게 돼? 내신 성적이 낮으니까 학생들이 몰릴 거고, 학생들이 몰리게 되면 최저 충족 가능성이 높아지고, 최저 충족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이 올라갈 거라는 간단한 공식이 적용이 되어지지만 모든 분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땐 대부분 다 직관적으로 반응을 해요. 우리는 자료를 찾고 정보를 얻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지만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 위험한 곳에 대한 경계를 찾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의 데이터들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확신을 지켜줄 수 있는 데이터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 중심으로 데이터를 대부분 분석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모든 분들은 그래. 수시와 정시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은 데이터의 분석의 방향이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자료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희망과 가능성을 찾아 나가는 분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와 2020년도의 데이터를 여러분들은 같이 분석할 때 모든 분들은 뭐로 움직인다는 줄 알아야 돼요. 2020년도로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2019년도 1.2였는데 2020년도에 1.5였어. 틀림없이 학생이 몰립니다. 그 전도에 1.5였는데 2020년도에 1.2로 낮아졌어. 학생들이 안 몰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서를 써야 되는 거는 전년도에 내신이 1.5였다가 2020년도에 1.2로 내신이 아주 강화된 구간, 이런 구간이 더 원서 지원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집 인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모든 분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이거든요.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 그 다음에 대학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근데 이 데이터에 뭐가 있다? 함정이 많다는 거예요. 데이터에 함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의 함정과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원서 지원이 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의대 원서 지원은 매우 복잡한 지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의대, 치대, 한의대 또는 그러면서 스카이나 아니면 카이스트나 이런 다른 전형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원서를 쓰는 경우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지금 저희 하이퍼리뷰 블로그 가시면 내용을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요 도표만 가지고도 사실은 내가 어느 구간에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써야 될지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좋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고요. 남은 기간 좀 잘 준비하셔가지고 하이퍼리뷰 봐주시고 또 하이퍼리뷰 보시면서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 다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